언론이 전하는 뉴스가 아닌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네티즌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WHO가 그렇게 우리 일상하고는 상관이 크게 없었는데요. 요즘은 매일같이 WHO와 관련한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한 언론에서 2022년 차기 사무총장을 일본에서 내야 한다면서 뜬금없는 주장을 하며 가만히 있는 우리나라에서 차기 사무총장이 나올 수 있으니 견제해야 한다면서 참 우리를 어이없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일본은 뭘 하든 우리나라가 많이 신경 쓰이나 본데요. 그래서 오늘은 WHO를 둘러싼 세계 각 나라의 뉴스와 일본의 차기 사무총장에 관한 주장과 반응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우위 언론 중 하나인 산케이신문은 신문 사설에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차기 사무총장을 일본에서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본의 보건의료는 세계적인 수준이며 의료 지원 경험 및 자금력도 풍부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좋기 때문에 일본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는데요.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사령탑이 신뢰가 없다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얼마 전 자국 국민들로부터도 16점이라는 최하위의 점수를 받은 걸 벌써 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일본의 방역 대응을 보면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걸 잘 모르고 있네요. 그리고는 뜬금없이 가만히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이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세계적 평가를 받았다며 후보자를 낼 움직임이 이미 전해진다면서 일본도 빨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이 언론 기사에 다른 건 몰라도 한국은 절대 안 된다라는 내용의 댓글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WHO 수장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라는 개념 있는 반응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네티즌들도 해당 기사에 대해서 이럴 시간에 방역에나 신경 써라. 우리 정은경 본부장님 바쁘다. 웃기려고 하는 소리지라며 어이없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조급해하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세계가 우리나라를 세계 코로나 대응과 국제 협력에 있어 주도적인 국가로 인정하면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일 저녁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에서 우리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기조연설을 하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도전과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담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습니다. 라고 연설하며 국제사회가 같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19일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집행이사를 맡게 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우리의 코로나 극복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욱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서 리더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래저래 일본 사람들의 심기가 편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 기사와 관련하여 일본어판 중앙일보의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방역에 성공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애써 우리의 모범 방역 사례를 믿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방역 모범 사례이며 많은 나라에서 배우고 싶다는 방역 체계인데 바로 옆에 있는 국가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네요. 요즘 일본인들을 보고 있으면 그래도 많이 선진화된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일본 게이오대, 오사카대 등의 심리학자가 3월 하순에 일본, 미국, 영국,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신종 바이러스 감염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미국과 영국 등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각각 72%, 78% 이상의 응답자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응답자들은 29.3%만이 부정하면서 감염이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국민성을 가진 일본 사람들인 것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이 WHO 차기 사무총장에 관심이 많은 것은 코로나 발생 후 미국과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질책과 의심을 받아온 WHO와 테드로스 사무총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전 세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WHO를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하며 중국과 WHO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껏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용하는 트위터를 통하여 최후 통첩을 하였습니다. 트럼프는 WHO 사무총장인 테드로스에게 당신과 당신의 기구가 팬데믹 대응에서 반복적으로 한 실책 때문에 전 세계가 엄청난 대가를 치른 점은 명확하다며 WHO가 독립적이라는 걸 한 달 내에 입증하지 못한다면 영구적으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WHO의 지원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약 4,9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WHO 연간 예산의 15%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WHO의 초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친중국적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기는 하지만 트럼프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나가도 너무 나간 조치라는 의견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유럽연합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표를 강력 비판하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WHO 탈퇴를 한다면 미국 스스로 고립되게 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국이 코로나 이후 국제적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세르게이 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한 미국의 WHO 비난에 대해 논평하며 WHO는 규범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와 학자, 의료진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은근히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이번 총회에서 WHO에 3천만 달러를 추가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되는 WHO 관련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9만 명을 넘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경제 활동을 부분적으로 재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WHO 발언 이외에도 트럼프의 계속되는 돌출 행동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효능 논란이 있었던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자신이 복용 중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히면서 또 다른 파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인터뷰와 관련하여 백악관 방역 담당자와 FDA조차 언론과의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WHO 관련해서 많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일본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에서 차기 사무총장이 나올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계속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많은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번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서는 지난해 무역 갈등 때처럼 양국이 각자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한국의 방역 체계와 실력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이죠. 만약 일본이 예전 다른 사안들처럼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한국을 폄하하더라도 세계가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한국이 국제정치 무대에서 조명을 받고 있으니 속이 불편하겠지만 지금은 일본이 우리에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심지어 해외의 많은 석학이나 일본 내의 전문가들도 그런 충고를 아베 정부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에서 국가의 수장들이 어떻게 수습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트럼프나 아베도 차기 대권이나 자신의 정치적 생명보다는 좀 더 이 문제 해결의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현명한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잘 지내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안정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양국이 협력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더 발전적인 관계가 되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오늘의 네티즌 뉴스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